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에는 항상 정주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예. 보통 금요일에는 이제 장도 끝났고 내일은 예. 장도 열리지 않고 예. 좀 푹 쉴 수 있는 날이지 예. 않을까 싶은데 보통 뭐 하세요, 금요일엔? 전 금요일 날은요. 네. 일단 이제 방송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집에 가서 아들들하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와, 가정적인 아버지.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엘리트시잖아요. 예. 월화수목금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예. 공부해 주시고 노란톡에서도 많은 비법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시간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집중해서 중요 부분 포인트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예. 오늘 어떤 부분 한번 볼까요? 일단 제 강의 주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일단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인 것 같아서요. 사상 최대 거래량에 주목하자.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가져왔습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 항상 저는 누가 샀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먼저 주식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이 주식이 이제까지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이제 많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그래서 그냥 거래량이 아니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밀리는 종목 중에서 대음선이 나오는 종목을 경계심을 갖자.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침체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는데 침체권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연이 되고 돌파 종목 중에서 대양선 나오는 종목을 주목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실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 이 반대되는 부분 예시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인터플렉스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인터플렉스 이제 FPCB 스마트폰 대표적인 이제 부품 업체죠. 이제 애플 쪽이랑 삼성 쪽에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갤럭시 S21 차기 스마트폰에 역시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갤럭시 노트가 단종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폴더블 폰 쪽이랑 갤럭시 S21에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밀집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2017년도 때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위에서 대음선이 나왔죠. 예.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량 거래. 이제까지 보지 못한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대음선이 나왔다. 누군가는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는 거죠. 네. 거의 시가부터 해서 종가까지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장기 조정이 들어왔죠. 계속 한 3년 동안 이 시점이 2017년도 때니까 거의 한 지금 21년도 때까지 주가를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거의 조정받는데 2, 3년, 또 올라가는데 2, 3년, 그리고 다시 또 수익 나는데 2, 3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린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실적이 좋다 그럴 때 대부분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장기 고점에서 물리면 굉장히 더 위험한 거죠. 단기 고점에서 물릴 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데 금방 회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장기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를 거의 죽기 전까지 접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대부분 20, 30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네. 30, 40대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한 10년, 20년 가게 되면 시간이 이제 나중에 한갑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때 가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대음선을 받고 고점 떨어지는 기업들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꼭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이제 비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이 DIC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DI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2020년도 이 당시죠. 12월 달 같은 경우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기 전에 이때였을 거예요. 코로나 위기 이제 터지고 나서 2020년 3월 달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죠.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쭉 횡보를 해요.
그래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는데 이 종가 기준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이번 달부터 랠리가 나온 거죠. 좀 더 추가적으로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정받으면 또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신 이런 기업들은 이제 테슬라 쪽에 역시 최근 들어 이제 감속기 부품을 수주를 2배 가까이 늘리고 현대기아차 쪽에 전량 수주를 한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부분은 단점이지만 연기금 쪽에서 지분 투자가 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단기는 물론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대양선이 나올 때 이때 주목을 해라 이 부분이 아니고요. 대량 거래가 막 시현이 되면서 이때 장기 20개월 평선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이 고점 돌파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잘 유심 있게 보다가 이 기업 이번 달 끝났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안 끝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MACD가 이제 빨갛게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고점 뚫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종가 기준의 고점이 지지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의 중요한 지지권은 3,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개월째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번 달에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다음 달 내려오게 되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3,000원대 부분에서 노려보는 거고요. 다음 달 그냥 강하게 간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만 다음 달 시가상 고점 매도하는 전략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급소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돼 뭔가 기미가 보인다. 이거는 월봉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갑자기 이제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엄청난 거래량이 시현된다. 그럴 때는 항상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샀는지도 사실 중요한 예. 부분이잖아요. 예. 그와 함께 더불어서 과열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는지 아니면 침체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는지 여러분 차트 보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금 삼박자라고 적혀져 있네요.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기법에 대해서 뭐 투자 심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오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권 삼박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삼박자는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일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봉. 이 5일선 첫 회복되는 시점을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이 투자자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이 제가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5일선 첫 회복되는 시점, 일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보조지표 일단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일단 일봉을 먼저 우선시 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한다. 이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팔았는지 부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세력이 이탈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떨어진다. 안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세력들이 기관이 됐든 뭐 외국인이 됐든 대표이사가 됐든 그러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은 죽은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50 이상 턴할 때를 주목해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는요. 시장의 이제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상황을 확인하는 지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단기 지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표를 활용하게 되면 일봉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을 하고요. 그 거래량까지 같이 포착하시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이 삼박자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속적으로 볼 게 뭐 파라볼릭이라든지 MACD 기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도가 회복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이 누인텍을 좀 갖고 왔는데요. 누인텍. 네, 잠시만요. 누인텍 같은 경우가요. 일단 이 거래량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721선 바로 위에서 파라볼릭과 함께 첫 5일선 회복과 함께 21선 회복이 됐습니다. 첫 5일선 회복되는 시점에서 역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 50 이상으로 딱 올라온 상태에서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그 저점 부근에서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급등세가 이뤄졌는데요. 거의 한 90%에서 100%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만큼 이런 위치에서 다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전을 이런 위치에서 해야지만이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치, 반대로 그러면 이게 이제 5일선 회복 거래량 늘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선 턴했는데요. 반대로 5일선이 깨지는 시점에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가 되겠네요. 이 눈텍 같은 경우 이제 5일선이 깨지고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는 좀 반대가 되는 그런 차트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만 잘 분석을 해봐도요.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이 단기 대응을 좀 해가면서 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황금 3박자가 좀 공개가 예. 된 것 같은데 송대근 선생님은 몇 예. 박자죠? 네 박자입니다. 네 박자. 사랑, 눈물, 이별도 있지만 예. 우리는 몇 박자죠? 3박자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 3박자를 예.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했는데 예. 오거스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예.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스토캐스틱 50, 오거스. 굉장하십니다. 예, 저도 이제 예.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꿀팁 감사합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노란톡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샵 0988 이제 공명 또 누르시게 되면 참여 코드 같은 경우가 또 이제 7777 4개 네. 누르시면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제가 할 때도 무료 입장하시면 제가 또 자세히 또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 이런 예. 꿀팁이 정말 많이 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일단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주목한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맞아요. 제가 이 자사주 매입 갖고 굉장히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셀트론이 2017년도 때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2017년도 때 막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나중에 바이오 랠리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때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거 보고 셀트론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매도에 굉장히 시달렸던 기업이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반대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함께 그때 막 10만 원대 이하에서 30만 원대 이상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포스코가 요즘에 18만 원대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을 800억 정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솔직히 공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대기업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800억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주가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죠. 뭐 중성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을 좀 더 신뢰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게 최고죠. 현대모비스 2,000억. 800억에 2.5배 가까이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마지막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네.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2020년도 12월 달이죠. 12월 연말까지 들어왔었습니다. 2,000억이 들어왔고 이미 입금은 됐습니다. 갈 일만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테슬라는 가라. 현대기아차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현대모비스의 자사주 2,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먼저 포스코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 현대모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요, 이때 2020년도 12월 연말 때까지죠. 이때까지 뜨기 전이에요.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면은요, 2,000억 가까이 거의 한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1월 달부터 해서 급등세가 나타났죠.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다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기간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가 거의 한 50만 원까지 잡는데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대신 뭐 목표 주가를 무조건 증권회사의 목표 주가를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보고요.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지연되면서 이제 밀리긴 했지만 현대차의 신차 출시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차의 신차 출시는 2월 달에서 특히 3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단기 5일선 이탈됐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끝났다라고 보지 말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선이 21선 부근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라볼릭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승 기조 속에서 움직이죠. 아직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하 침체권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투자 시민도 같은 경우도 완전 침체권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죠. 재료 끝나지 않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도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아직 피날레는 장식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모비스는 21선 지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0만 원대 초중반대까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건
다시 또 떨어지면 역시 20만 원대 중반대는 항상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포스코로 넘어가서 네.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 이 포스코가 이 바닥권에서 7월 달이에요. 이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때 공시를 알았다라고 하시면 역시 공짜로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공시 하나만 잘 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721선하고 아직 이격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죠. 항상 721선을 돌파 지지받아야지 본 게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석인데요. 그만큼 그 이하에서 이렇게 침체권에서 이제 침체권에서 있을 때 18만 원대 정도니까 그때 자사주 매입은 뭐 들어왔을 때 진짜 부담 없는 위치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PBR이 그 당시에는 거의 뭐 0.2배에서 0.3배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경기회복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포스코는 아직도 고점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뭐 월봉 차트는 지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서 역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기업들은 또 떨어지면 항상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신다고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설명은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이 자사주 매입이 언제 나오게 되는지 공시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확실히 자사주 매입이 있다 보니까 쨍하고 해 뜨는 그런 차트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네. 또 명확하게 이해가 돼서 그런지 쏙쏙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은관님 그러면 예. 우리가 다음으로 볼 것은요. 예. 미선물? 예,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 지수도 항상 우리나라는 해외 쪽에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죠. 예. 수출해서 역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국가의 경제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뭐 대표적인 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이제 선물 예. 해외 증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 따라갑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침체 얘기가 예.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미국 경제 살아나니까 같이 또 덩달아 세계 경제가 또 올라갔죠. 네. 그런데 유럽 경제는 희한하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그쵸? 못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은행 회사들이 살아났는데 유럽은 도이치뱅크라든지 침체됐죠.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큰 위기감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장 시작 전 미국 다우 나스닥 선물 지수 움직임은 국내 증시의 오전장 움직임을 좌우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어제 일단은 이제 뉴욕 증시가 폭락은 없었어요. 예. 해외 이제 증시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폭락은 없는 상태에서 코스피 200 미니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마감됐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이 좀 강했던 건데요. 일단 국내 증시 오전장 움직임을 좌우는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가 같은 경우는 좌우를 할 수 있겠지만 종가까지는 좌우를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가로 이제 움직임을 중요한데요. 국내 증시 이제 장 종료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선반영돼서 국내 증시가 움직였는지를 파악한다. 우리나라 오늘 장 종료 전에 미선물 지수 혹시 몇 포인트 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오늘 네. 떨어졌어요? 예, 미국 선물 지수가 장 종료되기 전에 한 200포인트에서 한 18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급락세가 마감이 됐는데 네. 미국 선물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선반영된 다음에 만약에 오늘 다우증시가 보합 정도에만 마감이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우증시가 보합으로만 끝나도 오히려 반등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미국 증시가 급등을 안 한다 하더라도. 대신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세로 마감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보다 강해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움직임이 강한 거죠. 미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국 증시에 선반영됐는지 선반영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또 미국 선물 지수가 급등을 마감을 했어요. 장 종료되는 급등을 마감했는데 국내 증시도 같이 급등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가 그 다음날 꼭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그날 새벽이죠.
그런다라고 해도 국내 증시가 꼭 그 다음날 아침에 급등 출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렇게 반영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미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는데 국내 증시는 계속 급락을 해요. 예. 굉장히 약한 패턴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급등했는데 우리나라가 급락을 해요.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라는 거죠. 가장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막 급등을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강한 패턴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미국 선물 지수에 연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래서 항상 주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도 실전대회에서 키움증권 쪽에서도 수상할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선물옵션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좀 파악을 하냐면 이 지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를 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꼭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도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참고 사항에서 어느 정도 매매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연습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한 연습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신감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는 뭐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실시간으로 미국 선물지수 움직임을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급등하는지 급락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항상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가장 수출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에 연동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 선물 지수와 중국 증시 움직임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항상 명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장이 시작되는 혹시 국가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먼저요? 예. 어디죠? 잘 모르시겠죠? 네. 예, 호주 국가입니다. 호주요? 그래서 항상 장 시작 전에 저는 호주 국가가 아침 시가가 떠서 출발했는지 또 빠져서 출발했는지 와. 아시아 증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볼 또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호주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혹시 비슷하게 연동되는 혹시 또 국가 아세요? 장중에? 어디죠? 일본인가요?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예, 대만 같은 경우가 가권지수? 반도체, TSMC라고 이제 예, 파운드리 예. 업체, 글로벌 시가총액 반도체 1위 기업인 이 TSMC가 역시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대만 증시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예. 기업이 있죠. 그래서 항상 반도체가 뭔가 급락세가 나올 때, 급등세가 나올 때 대만 증시랑 국내 증시랑 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대만 증시도 또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커플링 되는 곳들이 은근히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네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매일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건가요? 예,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이 몇 개예요? 눈은 2개인데 하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시력이 좀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예.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와, 예. 우리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아침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호주도 보시고 예. 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만도 보시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중국도 보시는 거고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미선물 지수까지 예. 포착을 하고 계시면서 예, 또 예. 미국장 개장할 때 또 예. 폐장할 때 예. 올랐는지 마이너스였는지 그 예.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예. 지수 우리나라 지수의 움직임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까지 파악하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예. 뭔가 두려운 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으로 자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이 정지우라고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참여 코드 필요한데요. 바로 7777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우리 공명 정지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자, 이러한 눈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희는 3교시에서 돌아오겠습니다.